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빠르게 5월 모의고사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최근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 본문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풀어봐서 알잖아요. 도대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어휘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처음 보는 문장도 있고요. 또 고난도 어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맨날 나오죠. 우리 문과 친구들, 과학 기술 지문 나오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이과 친구들, 철학 지문이 나오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학생들의 차감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먼저 겁을 먹는 겁니다. 지문 자체를 어렵게 인식해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저는요,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실제 시험만 보면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5월 모의고사 체감 난이도를 EBS에서 조사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려웠다가 50%를 넘습니다. 즉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영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왜 시행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점수 받기가 쉽다라는 생각만 하지 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10년 전 2014년 12월 26일에 교육부에서 수능 영어는 이제부터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너무 많아요. 핵심만 뽑아줄게요. 자, 과잉학습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이 너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영어를 공부했던 시절에는 변별해야 되니까 이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하죠? 그래서 뭐가 많이 성행했어요? 조기 유학. 이 미국에 갔다 오면 수능 문제 잘 풀 수 있어. 왜? 미묘한 뉘앙스는 미국에서 살면서 습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순수 국내파가 수능을 잘 본다.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순수 국내파가 어떻게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하지? 그래서 이 학습 부담을 경감하자고 절대평가가 실시되었고 영어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자, 즉 한국에서 한국 교육과정만 거쳐도 정확하게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겠다. 그게 바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바로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어요. 과거 상대평가 시절에는 학생들의 변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선지가 미묘하게 이거 미국 살다 오면 알 수 있는데 이런 형태였지만 절대평가 이후에는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하는 선지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선지 2개 중에 하나가 고민됩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비슷한 내용은 모두 오답 선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모두 오답 선지인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5월 모의고사 빈칸 문제입니다. 오답률 4위를 기록했네요. 자, 일단 본문은 다 잘라놨지만 선지만 보도록 할게요. 해석해 볼까요? 한국말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문화는 순환을 통해 진화한다. 오케이. 2번 빌려오면 문화 정체성이 약화된다. 그럼 1번과 2번 선지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1번은 진화한다. 2번은 약화된다. 3번 볼게요. 문화는 태어난 곳에 묶여있다. 1번, 2번, 3번 다 다른 선지인 것 같은데 4번 보겠습니다. 문화의 소유는 보존을 유지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사의 의미에 초점을 둬볼까요? 1번은 진화한다. 2번은 약화한다. 3번은 묶여있다. 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4번 보존을 유지한다.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문화적 경계는 예술적 근본을 이어간다.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3번, 4번, 5번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선지들은 일단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 1번과 2번 두 개만 남거든요. 거기에다가 1번은 진화한다라는 동사의 의미, 2번은 약화된다라는 동사의 의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지의 의미가 다르게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정답일 수밖에 없고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선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선지를 분석해 봤을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먼저 제외하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다. 굉장히 부담감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선지를 분석하는 전략이에요. 자, 선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두세 개 선지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가 나옵니다. 다음에 또 한두 개 선지는 본문과 아예 무관한 뜬금없는 선지이거나 아니면 반대 내용을 포함하는 선지라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정답 선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선지를 제거한 이후에 나머지 한두 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 본문을 완벽하게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난이도라는 건 본문과 선지를 합쳤을 때 문제의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학습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난이도도 초고난이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내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본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 선지의 내용은 쉬워져야 적정 난이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뭐에 기대하는 겁니까? 선지 제거는 수월하게 되겠구나. 왜? 절대평가이니까. 난이도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 분석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죠. 본문의 난이도에 위축되지 마세요. 본문이 어려우면 선지 제거는 쉬워질 거니까요. 거기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선지를 먼저 제거하면 나머지 두 개, 세 개로 본문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정확도와 속도 향상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지만 실제 시험만 보면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답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답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본문의 단어를 보는 것보다는 선지, 내가 고른 선지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본문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선지를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 그런데 거의 많은 친구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지를 분석하는 오답은 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보다 선지를 분석하고 선지 오답을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수능 영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자, 선지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수능 영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번 5월 모의고사 또는 3월 모의고사, 작년 문제로 좋습니다. 아무 모의고사나 펼쳐놓고 정말 선지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들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 두 개 남는 선지로 본문을 보는 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들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능 영어의 비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